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뭐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음성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슬라이드만 내보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얘기할 것이 많지만은 이제 국채 시장 관련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와 관련된 얘기인데, 대부분 국내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관심이 많죠. 어떻게 보면 2021년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2022년 3월입니다. 그때부터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미국 경제 침체될 거다. 즉 금리를 인상하니까 경제가 침체될 거라는 거죠. 1, 2년 안에. 늦어도 2023년 말까지는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와 실물 경제 관계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90%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와 시장금리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기준금리 측면에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한 거다. 시장금리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국의 금리 수준, 시장금리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각국 환율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미국 국채 투자하면 금리도 높으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환율도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의 금리나 실물 경제도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채 수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런 내용을 방송하는 전문가는 보지 못했어요. 그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금리 관련 내용 그저 한 대여섯 페이지? 그걸 가지고 대부분 금리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신한은행 인사도 3% TV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 마치 금리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 관련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또 3% TV가 3%는 의미가 3명의 프로라는 뜻이 있는데, 한 내용은 보면 그 출연자들 보면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실물 경제, 정시, 금리, 환율 모두 다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같아요.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거기 출연자들이요. 지난 3년 이상 미국 실물 경제 전망에도 실패했고, 시장 금리와 그 실물 경제 관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기준금리와 또 실물 경제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금리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시장금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것이 정시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냥 경제학 교과서를 암기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쓰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이 2021년 이후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실물 경제 분석에도 실패하고, 미국 정권시장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시장인데 여기에 모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결국 연준이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해도 얼마든지 시장금리는 올라갈 수 있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연준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준은 대응기관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잖아요.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보고 대응하고 실물 경제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는 조직이지, 분석을 하는 거는 정권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근데 자기들의 무능함은 얘기 안 하고 연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또 경제 이론은 문제가 없는데 경제 현상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미국 국채시장 알자라는 얘기니까 우선은 미국 국채시장 참여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집단이 미국 국채시장에 참여하는지 아는 거죠. 뭐 미국 연기금도 참여하고 미국계 투자은행도 참여하고 각국 연기금 한국 등이죠. 일본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동의 서구 자본까지 그 미국 국채시장 참여자가 미국 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날은 한국 개미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시장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시중은행, 각국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은 야한 보유고를 한 70% 상당액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도 그 미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도 그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선물 시장, 국채도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가 막 10배 이상이잖아요. 20배 가까이 된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막 30배, 40배 돼요. 근데 레버리지 2배 정도를 해보면 원래 상품 자체의 레버리지가 30배, 40배인데 투자자들이 자기 돈에 2배 내지 3배를 또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투기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투기는 잘못하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도 시장금리가 못 올라갔고 그게 2023년 10월까지예요.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시장금리 옳게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5%를 넘었는데 시장금리는 겨우 4% 미만에서 놀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자들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기준금리 올린다고 시장금리가 반드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국채시장 참여자들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수요 측면인데 결국은 자산시장 상호작용관계도 중요해요. 그거는 미국 자산시장 상호작용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각국의 시장금리하고 미국 시장금리 차이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각국 통화가치 등락 요인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환율 등락도 중요하거든요.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를 것 같으면 즉 다국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 한국처럼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 미국 국채 들어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환차익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각국 자산시장 환경도 중요해요. 한국 자산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미국 국채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연준의 금리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금리 내리지 아니하고 또 인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오르지도 않아요. 바로 미국 국채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또 각국의 시장 환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미국 시장금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한 방송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 근데 거기 조사할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막 한 2시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수준에서 막 2시간씩 공부를 해가 이 슬라이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그런 그 시장금리 결정 원인을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해도 시장금리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미국 시장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적당한 물가 상승과 적당한 금리 상승은 자산시장의 호재로도 작용해요. 연준 의장이 최근에 미국 국채가 과거와 달리 안정적이다는 표현도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대부분이 미국이 기준금리만 연준이죠. 기준금리만 인상하면 시장금리도 오르고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내리고 그러고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이런 식의 아까 접근 방법은 자산시장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들이 자산 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좀 두리뭉실하게 세미나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2시간 가까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 정도로 3프로TV나 815나 아니면 공영방송 아니면 경제 전문 채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전문가, 경제 전문가는 아직 보지 못했다. 좀 안타깝죠. 학교는 다들 스카이대 출신이고 박사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방송 내용 보면 굉장히 아쉽다. 모자라다. 너무 많이 모자라단다. 또 너무 깊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최근에 일어나는 그 자산시장은 미국 국채시장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